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가 떨어진 이 최근의 자리를 어느 정도 좀 만회하는 차원에서 지금 5일선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 2.5%, 지수가 2.5%면 장대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죠. 네, 꽉 찬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전장에 이제 장을 시작할 때는 이제 그 전염병 그 관련주들로 인해서 병실이 부족하다 해서 병실 관련주, 마스크며 그리고 뭐 재택근무 그리고 교육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가다가 확진자 수 몇 명인가 확진자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생각보다 적게 나오면서 이제 그 관련주들은 이제 죽어주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시장에서 그동안 이렇게 잘 올라가던 종목들이 다시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5G 관련주, 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이제 홍종욱 관련주입니다. 자, 홍종욱 관련주는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은, 일단 차트가 좋아요. 그리고 들어온 거래량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약간의 그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서로 이제 그 정당 지지도 면에서 엎치락 덮치락 하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미래통합당이 약간 밀리고 있는데 다시 어떤 특정한 이슈로 인해서 미래통합당이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우위에 선다면은 홍정욱 씨가 이제 정치판에 등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 관련주들이 더 오르고 더 내리고 이제 이런 모양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윤석열 총장님이 이제 총장님? 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쪽 부류의 이제 여론들이 지지도가 이제 홍종욱 쪽으로 이제 좀 옮겨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아니고 이제 이런 뉴스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홍종욱 관련주 그러면 딱 세 가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딱 세 가지만 봐야 되는데, 자, KNN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KNN 보니까, 야, 밑에서 이렇게 크게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죠. 마치 이거, 우리 마스크 관련주들, 이렇게 움직였던 것들과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자리가 좀 눈에 띄는 자리인데, 자, 이 자리가 눈에 띄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 전염병으로 해서 팬데믹으로 해서 지수가 폭락할 때 같이 이렇게 안 떨어진 종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때도 언제냐면 3월 초죠. 이때쯤부터 떨어졌어요. 2월 한 중순 이후로부터 이때부터 이제 지수가 무너지면서 같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회복을 했는데 저는 요거를 이제 카운트하지 않고 봤을 때는 한번 올리고 이런 박스를 길게 만들면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박스가 돌파되니까 어떤 느낌인가? 박스 돌파되니까 다시 이 느낌이다라는 거죠. 네, 이 느낌이고 지금은 올려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걸 봐야 되냐? 밑에 거래량이 이게 좀 장난이 아니게 터졌기 때문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이 밑에서 두드리다가 이렇게 이런 박스 16,600원짜리를 늘 치다가 딱 올려내는 이 캔들이 거래가 이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거래거든요. 이 거래가 3천억이 터졌습니다. 3,120억. 보통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만 터져도 굉장히 많이 터졌네. 보통 이야기 하거든요. 내 시가총액이 지금 2,50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위로 올렸는데 이 전보다 더 큰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 거래가 또 3,390억 터졌습니다. 근데 지수가 밀리니까 일단은 이제 눌렸어요. 눌렸는데 오늘자 보니까 이 캔들은 계속 살아있고 특히 이제 이런 특정한 이평선 봤을 때 이런 이렇게 초록색 이 이평선이 대략 62평선입니다. 62평선을 훼손하지 않고 잘 횡보하면서 옆으로 계단식 올라가지만 잘 버티면서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저는 이럴 때 일단은 한번 이런 선을 한번 그어요. 선을 그어서 대략 어떤 식으로 추세를 지금 만들어서 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거든요. 자, 이렇게 밑에도 그으면 이제 위에도 한번 이렇게 그어 봅니다. 근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음봉을 제외하고 일단은 뭐 많이 움직였던, 캔들이 많이 움직였던 자리를 지금 보니까 자, 여기는 눌림목이네요. 자, 이거 자, 누르고 요거를 올리니까 자, 눌림목에 지금 현재 자리인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눌림목이죠. 다시 이렇게 올려서 네, 이렇게 보면 좀 좋겠네요. 자, 상단과 하단을 찍다가 지금 밑에 하단을 찍고 위로 지금 한번 터치를 했어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좀 강한 종목이면은 캔들이 이렇게 움직였다가 여기 위를 강하게 또 다시 한번 돌파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종목은 밑으로 한번 눌렸다가 한 번 더 여기서 반등을 하고 지금 다시 도전을 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보이고 있고, 이 돌파할 때마다 나온 이 큰 거래 대금, 이거에 어디 뭐 도망가면서 던지고 나간 흔적은 아직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얘가 또 본의 아니게 밑으로 이 파란색 선 1850원 선을 깨트리고 밑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이런 횡보를 만들면서 자리를 만들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한번 올리고 난 뒤에 여기 밑에서 또 이런 박스를 만들죠. 자, 저점은 높여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은 잡아주고 있고, 자, 이런 삼각 수렴 패턴이라 하나요?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올리고 다시 또 돌려 올리는 그런 모양이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래 아직 뭐 많이 터지고 있고 정말 자연스럽게 터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끝나지 않았다. 이제 요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자, 이 공부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자, 이런 자리가 있잖아요. 자, 한번 위로 올리고 난 뒤에 이 위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런 박스를 만들 때 이 박스 상단을 이렇게 돌파해서 살짝 끝나는 자리, 그리고 거래가 조금 동반됐죠. 자, 이런 자리는 종가로 매수 가능한 자리구나.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는 아직까지는 우상향이 죽지 않았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게 뭐죠? 고려산업인가요? 네, 고려산업. 자, 고려산업은 오늘 제가 종가 매매로 이렇게 열심히 째려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거는 좀 박스를 만들면서 이렇게 길게 횡보하는 그런 모양들이 자주 보이길래, 이거는 좀 제가 매매하기 좀 좋아하는 스타일로 움직여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자, 여기 고점이 지금 형성이 됐어요. 자, 멀리서 보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자, 여기 늘 지지가 되는 자리, 그리고 여기 저항이 되는 자리, 그리고 여기 또 다시 저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삐쭉 올라갔다가 저항이 된 자리.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자리는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많이 되었던 자리네요. 5,200원 정도 선입니다, 대략. 밑에서 이 위에 상단선까지 가기 전에 이 밑에서 박스를 만들었다가 이 박스를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지와 저항이 됐던 자리를 맞고 다시 이렇게 또 떨어지고, 또 최근에 보니까 올려내가지고, 자, 이 자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윗꼬리까지 치면서 두드리는데 심상치가 않죠. 이 전염병에서 굉장히 그 지수가 하락하고 난 뒤에 다시 올라갈 때 이런 차근차근 올라가는 모양들이 매매하기는 참 이쁜 모양이에요. 여기서 이 전고점을 역회된 숄더죠. 짧게 보면은 작은 어깨, 자, 조그만 어깨,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어깨를 돌파하는 이 캔들이 나올 때 거래가 굉장히 크게 실렸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돌파라 볼 수 있겠죠. 1360억. 그리고 횡보하다가 이 횡보의 상단을 돌파할 때 또 거래가 또 상당히 터졌는데 1500억. 그리고 밑에서 올렸다가 누르면서 이 자리가 계속 두드린 자리죠. 4,200원. 아까 봤을 때도 그랬었죠. KN도 그런 모양이 있었어요. 한번 올리고 난 뒤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두드리는 자리들을 살짝 뛰어 올렸는데 결국 이 전 고점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종가상으로 혹은 뭐 이렇게 윗꼬리로 두드리더라는 거죠. 자, 아직 완전히 돌파가 안 나왔어요. 급등해서 슉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횡보하면서 이런 윗꼬리 치면서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하는 듯한 모양과 함께 떨어졌는데 이때 거래가 이전에 나왔던 거래보다 굉장히 큰 2,400억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큰 윗꼬리 거래 터지면서 위를 이렇게 매물대를 친 거는 그만큼 매물대를 이제 많이 소화해내고 많이 잡아낸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할 때 이만큼 큰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필요 없이 조금 더 작은 거래나 거래량으로도 돌파할 수 있다는 거고, 한 번, 두 번, 세 번 많이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그리고 저점을 계속해서 올릴수록 굉장히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차트 모양에 대해서는 위로 돌파할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고 있구나라는 거를 나름대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은 단지 예측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뉴스에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뉴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 돌파할 때 나오는 이 거래, 횡보하면서 나오는 거래, 그리고 여러 번 두드렸던 이 모양들, 분명히 이 모양은 이 5,150원을 돌파할 때는 위로 뻥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나마 많이 두드렸던 이런 자리가 한번 단기적으로 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한번 예측을 해 봅니다. 자, 이 자리를 길게 봤을 때는 이렇게 더블 바닥이겠죠. 이렇게. 자, 이 더블 바닥이 완성이 되면 이제 더 위로 올라가겠죠. 저는 이걸 이제 동동 바닥이라고 이야기해요. 더블 바닥 안에 또 이 안에서도 또 더블 혹은 그 이상의 바닥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자, 올려내는 거 저는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거래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디지털 조선. 자,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차트의 모양은 이전의 두 종목보다는 별로 좋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이게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이 박스 구간을 또한, 이 아래에서는 저항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죠? 이게 보이시죠? 저항을 많이 받았던 이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근데 돌파를 해냈습니다. 너무 잘 됐죠. 근데 돌파를 했다면은 반드시 여기서는 지지를 해줘야지 이게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보통 일반적으로 추세를 따라서 이제 힘을 받아서 테마가 이제 힘이 있어서 강하게 올라갈 때는 최소한 옆으로 횡보하지 않는 이상은 21선은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보니까 이때 나온 음봉이 여기서는 한번 좀 지지를 해줄 만한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5일선 지수보다 못한 모양으로, 지수는 오늘 올려냈잖아요. 5일선 위로. 근데 올려내지 못했다라는 거고, 자, 위에서 이렇게 도지 형태가 나왔을 때 이 도지 형태의 캔들은 이 바닥권이나 이 최고점이나 혹은 밑으로 쭉 내려가다가 이제 저점에서 나올 때는 주로 이제 방향 전환, 강하게 방향 전환을 하거나 혹은 가던 길을 더 위로 확 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나오면은 위로 캔들이 빵 튀어나오거나 혹은 이것처럼 밑으로 훅 완전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이 캔들이 좀 저에겐 좀 가시예요. 보면은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물론 있으실 겁니다만, 제가 이제 차트를 둘러보면서 매매를 할 때 느끼는 어떤 그 경험상으로는 이게 이 큰 거래가 터졌잖아요. 윗꼬리 주면서 음봉으로 이 고점에서 이 거래가 터졌는데 이전보다 큰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좀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던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 더 이제 음봉의 캔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던졌더라도 누군가는 여기서 이쯤에서 나는 이거 다시 받아서 올려낼 거야 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좋은데, 지금 이렇게 큰 거래가 터지고 난 뒤에는 이 거래가 죽어 있습니다. 자, 손바뀜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매매할 때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5일선도 지금 올려내지 못하고 지금 힘이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좀 횡보하는 어떤 모양을 좀 기다려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제 위로 돌파가 되면 이제 위로 시세가 가는 거고, 아래로 깨지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지해주는 자리를 저항 맞고 밑으로 떨어지고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밑으로 지금 이평선도 저항을 맞고 있고, 그리고 거래도 없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하락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지 않는 이상은. 자, 그런 좀 아쉬운 지금 모양이고요. 한국 자, 참고로 이제 한국 프렌즈 봅니다. 이 한국 프렌즈는 이게 보니까 여기도 이제 거래가 한번 음봉에서 거래가 크게 한번 터졌어요. 그죠? 크게 한번 터져가지고 좀 좋지 못한, 단기적으로는 좋지 못한 모양입니다. 자, 멀리서 한번 보니까 대략 이제 이런 이쯤에 3,000원 정도 언저리가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오버슈팅 나오긴 했지만 이 밑에서 이렇게 저항을 맞고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위로 올리다가 윗꼬리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가 이제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터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디지털 조선처럼 맞죠? 디지털 조선도 그렇죠. 네, 디지털 조선처럼 지금 하나, 둘, 음봉이 크게 두 개가 나왔어요. 크게 두 개 나왔는데 다행인 거는 이 종목은 5일선을 지켜줬다는 거 하나, 그리고 이 전 저점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올리고 난 뒤에 나온 이 전 저점, 이 전 저점, 이 전 저점, 이거를 이제 지켜줬다는 거죠. 물론 이게 밑으로 또 살짝 눌렀다가 개미를 털고 이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손절선은 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개미 털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계속 들고 있다가는 한 파동, 두 파동 만들고 밑에서 돌려낼 때, 그리고 가격의 기간으로만 조정을 줬다가 올려낼 때,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멘탈이 좀 계속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 이 밑에서 박스권을 하나, 둘 해서 밑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세 번째 여기 살짝 돌파해내거나 터치를 하는 그런 모양이 보인다면 이 종목도 죽은 종목이 아니라 좀 더 지켜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홍종욱 관련주 뭐 이렇게 한번 흘러봤고요. 근데 거래는 지금 아까 보았을 때는 KNN과 그럼 고려산업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나머지 그 한국 프렌즈나 디지털조선은 뭔가 이렇게 새롭게 돌려내서 저점을 잡아서 지켜주고 다시 올려내서 이런 밑에서 만든 이 박스를 위로 올려내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접한 제 생각이고 그 의견이지만 만약에 도움이 되었다면 또 다시 그 개인적인 어떤 그 매매 어떤 방법이나 스타일로 잘 녹여내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동동이 형아였습니다.